그동안 박지원 전 의원이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저격수다. 이래서 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그렇게 화려한 전적이 있는데 어제는 청문 대상이 됐습니다. 저격을 받았는데 어제 박지원 후보자를 가장 강하게 저격한, 급소를 저격한 인물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낼 때 대북 밀사를 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크에서 조정을 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줬다. 5억 달러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 특검이 열렸고 그때 박지원 후보자, 지금의 박지원 후보자가 구속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어제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이면 합의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 이면 합의서에 따르면은 총 5억 달러가 아니고 5억 달러 플러스 25억 달러, 총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 그 문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여러 조간이 다 다뤘지만은 특히 조선일보에서 1면, 3면, 4면을 통틀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이면 합의서 2억 이렇게 파헤쳤는데 자 1면 보시죠. 야 박지원 북에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 이렇게 큼지막하게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합의서가 초록색 원안에 초록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면 합의서. 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겁니다.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정부가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복사본으로 제보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지원 서명이 담긴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문서 서명 보면은 정식 문서와 이면 합의 문서와 서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핏 눈으로 봐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특검에서 밝혀졌던 5억 달러 외에 25억 달러 추가로 지원 약속을 했다.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는 내가 서명한 적 없다. 위조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도 하는 것도 있고 비공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 기밀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비공개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일종의 실토를 했다. 합의문은 안 썼지만은 20억 내지 30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공개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입니다. 3면. 박지원 20억 내지 30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지만 합의문은 안 썼다고 답변을 했다. 이거 하태경 의원이 전하는 내용이죠.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후보가 비공개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박지원 후보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실제 북한에 3년간 25억 달러가 지원이 됐다. 그리고 야당은 정상회담 대가 약속한 건가? 정상회담 이후에 정상회담 결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을 여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필체, 형식, 사인, 공식 합의서와 비슷하다. 여당은 조작된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03년에 실시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현대가 북한에 5억 달러 제공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검에서. 불법 송금 관여한 박지원은 당시 징역 3년을 살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권의 혼술의 생각은 글쎄요. 통일부 장관은 좀 오히려 어울리지 않았겠느냐. 대북 밀사 역할도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을 했었고 지금 막힌 전국에서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통일부 장관 정도는 몰라도 국정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국정원장은 지금 의미가 좀 변색이 됐지만은 원래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정보기관이죠. 그래서 북한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하고 간섭도 잡고 이런 기관인데 지금은 마치 대북 협상기관처럼 돼버렸는데 거기에 또 박지원 후보자를 임명을 하니 국정원의 원래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핫한 인물은 힘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졌죠. 수사지휘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이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검찰의 후속 인사를 겪으면은 아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힘을 더 빼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집권 세력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시면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대놓고 윤석열 힘 뺀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데 그 지휘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법무부에 권고를 한 겁니다. 다 같은 생각이겠죠. 법무부나 검찰개혁위원회나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이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주고, 그럼 검찰총장은 뒤로 빠지고, 고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그 고검장을 장관이 지휘하도록 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검찰총장 패싱이죠. 대구고검장, 서울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강주고검장, 여기에 지휘권을 주고, 그 고검장을 장관이 지휘를 한다.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왕적인 검찰총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제왕적인 법무부 장관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가 이런데 한겨레 신문, 좀 진보 성향이죠. 정부 쪽에 좀 가까운 논조를 가지고 있는 한겨레 신문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고검장 직접 지휘, 권력형 비리 수사, 입김 우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강요,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이 하는 수사를 지휘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는데 그마저 거기에 있는 형식적인 이 수사 지휘권마저도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제가 검찰개혁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 여기와 관련한 권고안을 내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을 시킨다. 검찰총장 임명을 다양화한다. 검찰총장을 검사가 아닌 판사, 변호사 출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을 적극 임명한다. 그 다음에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개선, 1월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 때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총장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관련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때 그 이전까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검찰총장에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면서 청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자, 인사권도 검사의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가져가는 그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장 후보군들이 그 고검장들은 검찰총장 후보군이죠. 그 후보군인 고검장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말 잘 듣는다는 이야기죠. 총장 말을 잘 들어야지 검찰총장 되니까. 법무부 장관 말 잘 들어야지. 정권의 말 잘 들어야지. 자, 그래서 한겨레 신문도 민주적인 통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명예직 검찰총장을 만들고 식물총장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허수아비 총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대체할 인물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의 힘을 빼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라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나가고 나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로 돌아갈 것인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지. 단지 지금은 윤석열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인사권, 감찰권을 다 총동원 했다가 마지막에는 제도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사권, 감찰권 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윤석열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교각 사루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지금 당장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교각 사루를 하는 그런 행위죠. 자, 또 한 명의 그 윤석열과 관련된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성윤도 가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 사태가 있었죠.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마치 나온 것처럼 해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 그것을 이동재 구속 다음날 이런 머리를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오보였습니다. 그 녹취록에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이동재 변호인 쪽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 다음날 KBS가 9시 뉴스에서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한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배우가 있다. 저 전국근 혼술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그런 내용들을 흘려줬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을 연출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자, 조선일보가 오늘 중앙일보도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조선일보가 다시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KBS 오보 중앙지검 간부가 연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여당 인사도 개입한 듯. 윤석열의 중앙지검 간부뿐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도 그 오보를 만드는 데 개입한 것 같다는 이런 그 기사를 조선일보가 다시 실었습니다. 그 KBS 검언유착 오보 발제문 입수 이렇게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발제문을 입수했다는 것이죠. 언론사에서 발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내가 오늘은 이런 저런 기사를 쓰겠다. 말 그대로 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의 기사의 핵심은 이거고 취재는 어떻게 하고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발제문이 있는데 그 발제문을 KBS 발제문을 법조팀이 쓴 발제문이죠. 그것을 조선일보가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오보 내용을 대부분 누군가에게 받아서 검언유착 취재 발제문을 작성을 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받아서 취재 발제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후 중앙지검 간부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내용을 오보 내용을 받은 것들을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확인을 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죠. 이 발제문을 보면은 여당 인사들의 허위 주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당 인사도 보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취재 발제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성목힌 건은 이동재, 한동훈 녹취, 윤석열 총장 타격 이런 제목으로 취재 발제를 했는데 그 얘기 나온 내용들이 평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또 황희석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허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부산 녹취록, 한동훈과 이동재 이 녹취록과 관련해 제기해온 그런 내용들이 이 KBS의 취재 발제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제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확인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밟았는데 실제로는 그 확인 내용이 전부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보 사과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상당히 지금 콘에 좀 몰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의 그 변호사들이 접수시키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다음날 그 만남을 갖기로 했다가 7월 7일날 전화해서 7월 8일날 만나서 면담을 하고 고소장을 접수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7월 7일날 대검 무렵에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 담당 부장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다음날 경찰로 갔다. 그러니 이것이 이성윤에게도 중앙지검장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 좀 미뤄봐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이런 쪽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 의혹에 이성윤에게는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반격 카드가 이성윤에 대한 수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성윤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제2의 윤석열 신세 되나? 윤석열 총장처럼 조리돌림을 당하는 집권 세력에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면서 임명을 했다가 우리 윤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청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윤석열이 빠졌는데 감사원장, 국가정책을 감사하는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비슷한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3면을 우선 보시면은 이슈, 여권, 감사원장 흔들기. 여권 윤석열이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급박하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어서 감사원장까지 급박을 하는 이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앞두고 갑박을 한다. 이렇게 쭉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감사원장이 출석했는데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장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과거에 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느 자리에서 대선 때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것은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 탈원전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었던 배군규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송갑석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밖에 지지받지 못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국정과제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이냐,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도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청와대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적임자다. 이렇게 징송을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우리 윤 총장님 하듯이. 이것이 이제 어긋나게 시작한 것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1호기 조기 폐쇄,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조기 폐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원칙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언론에 보도가 되죠. 이 감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텐데, 이 조기 폐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죠. 이것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흠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를 한 감사원의 원장을 급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윤석열처럼 그 원장 알아서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검찰총장 또 감사원장 임명을 할 때는 그렇게 적임자라고 축켜 세우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니 인위적으로 쳐내려고 하는 이런 정권, 앞으로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런 일은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인물들은 간단히 살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아들 관련 문제 제기가 나오니 소설 쓰시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각상도 의원 질문에 지금 나에게 시비가 거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추미애만 오면은 회의장이 난리 법석이다. 뭐 이런 말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야기도 있네요. 세종시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전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그런데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 세종시로 수도 옮기자고 하는데 세종시에 수도가 이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세종시에 부인 명의로 4억 원어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정상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북의 정상들. 자, 김정은 동아일보 일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군 간부들의 백두산 큰 총 선물한 김정은. 자, 김정은이 앉아있고 북한군 간부들이 일제히 근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사냐면은 정전협정 체결일 27일 어제죠. 북한에서는 뭐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군 지휘관들에게, 주요 간부들에게 백두산 근총을 선물로 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싹 웃고 있지만은, 보시면은, 다른 사람, 간부들은, 군인들은 웃지 않은 채, 근총을 들고 있는데, 기념 촬영을 하려고, 김정은 쪽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근총을